자, 신경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게 판단을 하는 그 부위가 중추신경이고, 말초신경계는 어떤 중추신경계로부터 뭐 자극을 전달해 준다든지 그 받아들인 명령을 어떤 반응기에 전달해 주는 게 말초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다른 말로 하면 감각신경은 구심성 신경, 운동신경은 원심성 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죠. 감각신경은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이고, 운동신경은 어떤 반응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중추신경에 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동신경이다, 원심성 신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심성 신경은 또 세성신경이랑 자율신경으로 나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오늘은 여기 중추신경계에서도 척수 일부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했듯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거지. 뇌와 척수.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감각기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고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반응기 명령을 내리는 부위가 중추신경계다 라고 하는 거죠. 중추신경계. 그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그 중에 먼저 뇌를 먼저 봐볼게요. 뇌를 보면 여기 그림이 크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뇌 겉에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요 부위가 뭐냐? 요 부위가 대뇌다 라고 하는 것이 대뇌. 그래서 뇌는 대뇌가 있고, 대뇌 옆에 보면 뒤쪽에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요 부위가 있죠. 요 부위가 소뇌다 라고 하는 것이 소뇌고, 대뇌 밑에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속하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간뇌라고 하는 것이 간뇌에 뇌하수까지 포함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겉에 크게 대뇌, 뒤쪽에 소뇌, 그 밑에 간뇌가 있다. 그리고 길쭉하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또 있는데, 거기서 여기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어디냐? 중뇌다라고 하는 거지. 중뇌 밑에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써져 있지 않은데, 여기 부위가 어디냐? 여기가 뇌교입니다. 뇌교. 그리고 뇌교 밑에 이쪽 부위가 연수가 되겠고, 연수 밑에 부위가 척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대뇌, 소뇌, 우리 처음 봤던 순서대로 대뇌, 소뇌, 간뇌, 중뇌, 다른 책엔 중간뇌라고는 나와 있어. 중뇌라고 쓸게요. 중뇌, 뇌교, 연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뇌부터 합시다. 대뇌는 좌우 2개의 반구로 나뉩니다. 2개의 반구. 지금은 이제 뇌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사실 이렇게 2개의 좌우 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이쪽 이렇게 한쪽을 자른 단면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 그림에서는. 그래서 2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다. 2개로 반구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반구로 나누면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뇌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에 명령을 내리는 수유운동의 중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상상, 언어, 추리, 판단, 여러 가지의 고등정신 활동의 중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등정신 활동의 중추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대뇌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회색을 띠고 있는 회색질로 보이는 회색질인 겉질과 축삭돌기로 이루어져서 백색을 띠고 있어서 백색질인 속질로 나뉜다고 합니다. 속질. 그래서 여기 겉에 보면 이쪽에는 이제 다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데 여기 부위가 이제 회색을 띠고 있는 겉질이고 안쪽은 백색을 띠고 있는 백색질, 속질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대뇌의 기능을 대부분 어디서 담당하냐? 신경세포체가 있는 겉질에서 담당한다. 회색질에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밑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척수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척수는 대뇌랑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만 우선 외워두면 척수는 반대다. 혹은 대뇌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기가 조금 더 쉬운 부분을 가지고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대뇌를 기준으로 할게요.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겉질, 회색질. 그리고 백색질인 속질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대뇌의 겉질의 각 부위는 기능에 따라 감각기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령, 그리고 감각령의 정보를 받아서 종합하고 분석, 운동력의 명령을 내리는 연합령.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서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동령. 그리고 대뇌 좌우 방구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디에서 교차되냐? 대부분 연수에서 교차해요. 대부분 연수에서 교차되기 때문에 좌방구는 몸의 오른쪽, 우방구는 몸의 왼쪽. 이렇게 감각과 운동을 담당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좌측 뇌를 다쳤다. 그럼 몸의 오른쪽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연수에서 교차되어서 지금 교차돼서 반대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뇌입니다. 대뇌 밑에 여기 아까 처음에 보였던 간뇌가 있죠. 간뇌를 봐봅시다. 간뇌는 먼저 시상 하부로 구분되고, 시상 하부 밑에는 뭐가 있냐? 뇌하수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뇌하수체.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얘가 뇌하수체다라고 하는 거지. 뇌하수체. 시상 하부로 구분되고 시상 하부 밑에는 뇌하수체가 있다. 시상은 역할은 뭐냐? 시상은 우리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네, 겉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상이고, 시상 하부는 이제 우리 시상 하부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율신경계 최고 중추로서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여러 가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자주 나올 내용이니까 요거는 잘 봐두면 좋겠습니다. 항상성 유지. 그럼 시상하부 밑에 뭐가 있어요? 뇌하수체가 있다. 뇌하수체도 이제 뒤에서 자주 볼 부분인데, 뇌하수체는 시상하부 아래쪽에 붙어 있으며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하수체 뒤에 이제 나오면, 뇌하수체 지금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딸랑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이렇게 돼가지고 후엽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호르몬들이 나온단 말이죠. 호르몬.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쯤에 할 거니까 요 부분까지도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기능을 조절하는 게 뇌하수체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내,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간내까지 했고, 소뇌는 어떻다 했어요? 그 대뇌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 부위가 소뇌였다. 소뇌는 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요거 배웠으면 알 수도 있는데, 우리 귀에 대해서 했을 때 귀에 이제 겉에 있는 귓바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위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고막도 있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겉에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외이라고 하고, 중간 부분은 중이, 가장 안쪽 부분을 내이라고 해요. 이 내이는 우리 귀 쪽의 안쪽 부분을 내이라고 하는데, 내이에 뭐가 있냐? 내이에 전정기관과 반고리관 같은 평행 감각기가 있어요. 우리 귀의 안쪽엔. 그래서 이 감각기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대뇌와 함께 우리 몸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소뇌다. 그러면은 지금 수위 운동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위에서도 나왔고 계속 나오거든요. 수위 운동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위 운동이 뭐냐? 내 의지대로 하는 운동이 수위 운동이에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셔야겠다 하면 컵을 짚는 행동, 이런 것들 다 수위 운동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 뭐 혈관이나 뭐 아무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 있잖아. 뭐 눈 동공이 커져라 뭐 이런 거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말고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수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감각기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몸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몸에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까지가 소뇌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 소뇌는 이제 그래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추이다 라고 하는 거. 중추. 그럼 지금까지 대뇌, 간뇌, 소뇌 봤고, 간뇌 밑에 뭐가 있었냐? 중뇌, 중간뇌가 있었다. 중뇌, 중간뇌. 이 중뇌, 중간뇌는 안구운동이랑 빛의 밝기에 따른 홍채의 수축, 이완, 요거를 간단히 뭘 하냐? 동공반사를 조절한다. 자, 우리가 빛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고, 빛이 안 들어오면 우리 동공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뭐 고양이 눈에서도 많이 하는데, 눈을 이렇게 그리자면 이렇게 날 수 있죠? 이게 빛이 많을 때, 빛이 적을 때, 이거를 내가 빛이 많이 오니, 지금 햇빛이 강하니까 동공 줄여 하고 내가 마음대로 지금 동공 줄이고 이런 거 아니죠. 자동적으로 내 동공이 그냥 조절되잖아.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중간뇌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위급 상황이에요 해가지고 막 환자가 실려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의사가 딱 그 여기 주머니에서 그 후레쉬를 딱 눈에 비추잖아요. 동공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뇌가 잘 작용하고 있는지, 정상적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반사를 조절하는 게 지금 중간뇌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중간뇌 역하고, 또 중간뇌는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도 같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거. 중간뇌 밑에는 뇌교가 있고, 뇌교 밑에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는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 조절하는 중추가 연수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침해라 이러면서 기침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애취 하고 뭐 콜록콜록하고 애취, 재채기 이런 것도 재채기라 하는 것도 아니죠. 침분비 막 침 흘려라 이런 거 아니죠. 눈물 분비, 갑자기 뭐 매운 거 했을 때 눈물 나와라 막 이런 억지로 눈물을 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의 반사 중추가 연수다라고 하는 거. 연수.
그래서 기침, 재채기, 침분비, 눈물분비 이런 것들 반사 주추가 연수가 되고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 다발이 통과하는데 신경의 좌우 교차가 대부분 연수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좀 외우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워야지 문제에 관련돼서 이게 뇌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으니까 각자의 특징들을 하나씩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별표가 있는데 여기는 뇌줄기라고 붙여볼게요. 뇌줄기. 뇌줄기는 뇌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생명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 생명 유지. 그래서 뭐가 있냐? 중뇌, 뇌교, 연수.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냐? 뇌줄기라고 한다. 뇌줄기. 그래서 얘네들이 생명 유지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뇌에 대한 내용이고 뇌에서 쭉 연수 밑에 여기 쭉 연결되는 게 뭐였어요? 척수였다. 척수는 연수에 이어진 긴 막대 모양의 중추신경이 척수였다. 이거는 척추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척수다라고 하는 거. 척수. 그래서 척수까지 중추신경계다. 근데 이 척수는 아까처럼 위에서 말했듯이 대뇌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회색인 겉질, 축삭도기에 모여서 백색인 속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뇌랑 척수랑 반대라고 했죠. 그러면 대뇌와 반대로 척수의 겉질은 뭐가 모였겠어? 축삭도기. 속질은 신경세포체. 척수의 속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로서 H자 모양을 보이고 겉질은 뭐 신경서무, 축삭돌기 이런 걸로 구성된 백색질이다라고 하는 거지. 백색질. 그래서 여기 척수를 보면 여기 가운데 H 모양처럼 보이죠. H처럼. 요게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회색 형태를 나타낸 회색질. 속질이다. 이거는 신경세포체 때문에 라고 하는 거. 본인이 척수가 조금 더 외우기 쉽겠다라고 하면 척수를 외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둘 다 외우면 나중에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워가지고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척수는 무릎 반사. 우리 이렇게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무릎 부위를 치면 내가 다리를 들어올리려 하지 않아도 무릎이 들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 이제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다리 앞정인데 앞정 무릎 밟았으면 나도 모르게 다리를 아야 하면서 떼줘. 그게 빠르게 일어나는 회피 반사. 그리고 갓난아이의 배뇨, 어린아기의 배뇨들이 척수 반사의 중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척수 반사다라고 하는 거야. 척수 반사. 이 척수는 척추의 각 마디마다 좌우로 한 쌍씩 총 31쌍의 신경 다발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온몸에 분포한다라고 하고 이 척수의 전근, 후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근, 후근. 전근은 어때? 뭔가 앞이지. 앞이다. 앞쪽. 우리의 앞쪽은 어디예요? 얘들아? 앞쪽. 우리 앞을 보고 있으니까 배 쪽을 생각해.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전근은 앞쪽, 배 쪽으로 지나간다. 배 쪽. 그러면 우리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제 배 복근 세우려고 이렇게 밑에서 누웠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복근 세우려고 앞쪽, 배 쪽으로 운동신경 다발이 흘러가고 있다. 복근 세우려고 운동신경 다발. 그래서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근이다. 전근. 후근은 뭐냐? 후근 뒤쪽.
뒤쪽. 우리 뒤쪽은 어디야? 등 쪽. 등 쪽. 뭐 앞쪽엔 운동신경 가니까 등 쪽엔 뭐가 지나가야 되냐? 감각신경이 지나가야 한다. 감각신경.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좀 쉬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가 간지러움 피운다 하면 내 배에서 간지러움 피울 때보다 등에서 간지러움 피우면 좀 더 간지럽잖아요. 그래 등에 감각신경이 더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우려나? 네, 본인이 편한 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감각신경 다발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척수의 전근, 후근. 전근은 앞쪽, 배, 운동신경. 후근, 뒤쪽, 등, 감각신경.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뒤에까지 하고 싶지만 선생님이 딱 여기까지밖에 프린터를 안 뽑아줬는데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하라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갑자기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뒤의 내용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